이제 네트워크에서 얻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12,000 개의 마을이 있다고 해요. 한 마을에 뭐 교회 하나씩만 세워져도 12,000 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들을 개척해야 되는 아직 젊은 사역자들이 지금 현 한국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음 목사님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네트워크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지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적어도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한국에서처럼 그냥 건물 얻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단계, 단계 10 명, 20 명, 50명 이렇게 규모별로 밟아가야 되는 행정적인 소속이 복잡해요. 그런 속에서 어 그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이,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상대해야 되는 지역 경찰이나 종교 경찰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정보를 잘 공유하고 또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합이 절실하게 필요한 현지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고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 우리가 같이 하면, 함께 하면 세워갈 수 있겠구나. 혼 혼자라고, 나 이 지역은 나밖에 없어. 내가 혼자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었는데, 서로 우리가 같이 가까운 지역에 있지 않지만 이렇게 건강한 교회, 의정부 동네 교회, 그 사랑 한들교회, 청양교회, 심지어는 우리 김정구 김 사장님 같이 여러 부분에서 연합해서 그 사역들을, 교회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그것들이 현지인 사역자로 하여금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라는 큰 도전이 되었고 배움이 되었어요. 저 역시 그 부분들이 '아,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필요성, 유익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 이 관계를 그대로 이제 현지에서 우리가 일을 사역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한국의 이 처치 플랜팅, 건강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에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역시 베트남 현지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동역자고 군사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베트남에서 확장해 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좋은 유익을 얻었고 배웠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서로 돕는 네트워크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이번에 가는 여행의 기본적인 성격은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지에 필요한 사역들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여행인데, 단지 여기 멈추지 않고 특별히 같이 가는 참여자들 대부분이 현재 대학생, 그리고 20 대, 30대 초반의 젊은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나라라든지 그 나라를 향한 마음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비전 트립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나 오랜 시간 사회생활 하면서 쉼을 누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좀 신앙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여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체 일정은 한 열흘 정도 되고요.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적 활동을 하는 시간은 3-4일 정도의 기간이 되고, 앞으로 이틀 호치민에서 보내는 시간은 베트남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방문하는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서포트하는 교단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북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는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쪼개서 어린이, 특별히 미취학 아동을 위한 사역, 그리고 유초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일일 캠프,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하는 어떤 체육 활동과 친교 활동들, 그리고 전교인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히 저희가 1월 1일 주일날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게 되는데, 그날을 좀 함께 기념하며 동네 잔치 같은 그런 파티를 계획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힘쓰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준비한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교사 그룹으로 또한 미래에 이제 교회 개척도 해 나가고 사역을 같이 할 미래 동역자들을 좀 세워서 그들에게 사역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그들을 도와 대상자들인 어린이부터의 그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성도들을, 또한 지역 주민들을 그들이 직접 섬기는 것을 함께 돕는 그런 것들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기대하는 관계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소속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꼭 필요한 사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가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올 겨울 2022년도 겨울 저희의 전략은 쪼끔은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1 월까지 해 가지고 3 교회가 지금 베트남 같은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앞서 12월 중순에는 커피 사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현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탐방을 위해서 한 교회에 사역자들이 먼저 방문을 하고 왔고요. 이번 여행은 건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현장 사역자들과 그들과 연결해서 또한 작은 교회 사역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있는 젊은 청년들, 특별히 총신대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 방문하는 여행이고요. 다음 2월 초에 준비되고 있는 또 한 팀은 청양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과의 관계성들을 좀 높이기 위해 지금은 교회별로 방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바라는 것은 어떤 개교회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현지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뭐 국가로 얘기하면 다국적이라고 얘기하듯이 여러 교회가 함께 팀을 세워 필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4년 전에 한국에 유학으로 온 베트남 사역자 야민이라는 신학생이 있고, 그 야민과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에 소속된 교회들이 지난 수년 동안 사역적,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 한 3년 전부터 사실 '대학생들과 선교를 가면 좋겠다.'라고 준비는 했었는데, 코비드 19 상황 속에서 미뤄졌던 그 일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냥 어떤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선교지를 가는, 방문해서 비전 트립과 선교 여행을 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와 수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 같은 현지인 사역자 야민과 그가 사역하고 또한 그가 또한 교회를 세워갈 지역을 함께 가서 보고 그것을 함께 준비하는,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확장된 사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단기 선교 여행과 같은 여러 가지 선교 여행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작은 선교지 같은 환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20-30 년, 30-40년 전, 그러니까 선교가 막 뜨거웠을 때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보기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한국에 너무나 많은 선교지, 곧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에는 신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각 신학교마다 다양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현지에서 온 좋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은 지금도 그 현지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적 사역을 준비해 가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는 한국에 이미 들어와서 수년째 우리 옆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사역자들, 외국인
그 크리스천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 동네 놀러 가는 마음, 그들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곳에 정말로 필요한 사역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사실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에 가는 여행 베트남을 선택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같은 방식이거든요. 총신대학원에 유학 온 여러 외국 학생들과 제가 수년 동안 교제를 했고,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금 지난 4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야민이라는 베트남 사역자를 통해 지금 선교사님, 오히려 한국인 선교사를 알게 됐고, 현지 교회들과 연결되고 현지 사역자들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사역들을 개발해 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신다면, 오히려 신학교나 아니면 주위에 외국인 그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다면 좀 그들을 좀 찾아가셔서 노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도 인도 나갈랜드에서 온 사역자들이 3명 다들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자매들이 있고, 그들 주위에는 100명 가까운 외국인, 그 같은 지역에서 온 인도 사역자들이 한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같은 나라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두면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준비해서 함께 사역하러 그 나라 갈 수 있고, 가서도 정말 그곳에 필요한 사역들을 개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이 조금은 또 도움이 되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거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아직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은 마을에도 교회를 세우는 걸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교회와 또한 교회들이 세워가기에 필요한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 중심으로 관계를 세웠던 거고, 또한 현지인 사역자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 동력을 동력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는 청년 혹은 신학생들조차도 그러한 그 선교 동력이라 불리우는 현지인들과의 좀 지속적인 관계성을 형성하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뭐 올해 안에 뭐 내년이죠. 23년도에도 언제든 필요하다 하면 가서 사역적인 기술 이전과 또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 지난 10월에도 현지인 사역자들을 한국에 초대했었고, 그들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낸 거고, 이번에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도 그때 함께했던 한국에 왔던 사역자 중에 일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정을 같이 보내면서 동역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한 관계성 위에 좀 다양한 사역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뭐 차별이라기보다는 저희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별화하기 위한 차별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좀 차별화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백지를 꺼내 놓고 다시 그리는 방식을 취한다는 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행 같은 경우는 어 구성원이 전부에서 한국에서 가는 게 19 명인데, 그중에 목회자와 선교사를 빼면 한 15명 정도가 일반 성도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을 방문해 본 적도 있고 선교지, 뭐 글쎄요, 선교지를 가본 친구들이 별로 없고 나이도 어리고 코비드 19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사역은 굉장히 어 그 뭐랄까요? 현지를 이해하는 수준, 단지 가서 보는 수준. '아 이렇구나. 베트남은 이렇고 뭐 베트남 교회는 이렇고 성도들은 이렇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고자 하시는,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연륜이나 삶의 연륜이
조금은 더 깊거나 또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지를 개발하고 찾아주고 또한 그곳에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율을 하고 그 진행 과정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 할 수 없는데 젊은이들처럼 뭘 할 수 없는데 가도 될까 말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난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데 과연 이런 것도 선교지에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더 고민하는 것이 쉬워질 거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좀 모여지거나 혹은 섞이더라도 각각의 영역을 만들어서 좀 사역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다양한 기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열흘 정도의 여행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숙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들을 세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숫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돌아와서 그곳에 꼭 필요한 사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곳에서 숙제처럼 준비하고 또 적당한 때에 또다시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혹은 그전에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숙제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가 앞으로 함께할 사역도 결국은 그런 목적으로도 이용될 것 같아요. 저의 개념에서는 선교가 따로 있고 한국교회 사역이 따로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한국교회 그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현지 베트남 교회들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는 또한 실행하는 그것을 통해 검증된 많은 사역들이 현지에 바로 이 시대에 맞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에 소속된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네트워크 혹은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 선교지에서 우리를 통해서 방문해 주는 선교 여행자들을 통해 받아 누리는 혜택도 크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선교 여행을 했다면 우리들 곧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클 텐데 그중에 뭐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는 건 어떤 면에서 교회 어른들, 지금 한국 교회 어른이라 불리는 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해 주시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언제부턴가는 교회 꼰대 같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체득하고 경험했던 그리고 세워진 신앙의 이야기들이거든 이거든요. 특별히 저희들이 집중하는 선교지는 아예 불신자들만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보다는 좀 교회 혹은 성도들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뭔가를 헤쳐나가기 어려워 고민하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바로 제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냄새들이 꽤 많이 나요. 소위 말하는 지금 한국교회 어른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말을 듣기만 했지 그리고 귀를 닫고 이제는 지겨워했지 그것이 뭔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삶의 부대끼는 뭐 예를 들어 베트남도 공산 아래 공산주의 아래에서 힘든 상황들을 보내며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영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외국 여행이 쉽고 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방학이나 휴가를 통해서 외국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을 통해 얻는 유익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것 하나는 빼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보람된 여행이 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런 섬김이 있는 이런 선교 여행이 특별히 주는 건 같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람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린다라는 것에 대한 이 체험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여행도 특별히 뒤에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휴양의 개념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좀 지쳤잖아요. 코로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래서 이런 이 쉼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람도 있고 배움도 있고 또한 쉼도 있고 교제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효과를 누리는 보약 한 점, 영적인 보약을 먹는 것 같은 좀 그런 여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여행을 정말 잘 갔다 왔다면 다음을 기약하겠죠. 만약에 언어적인 한계를 느꼈다면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또 사육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들을 개발해서 가지만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전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다면 그다음을 위해 바로 사역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채우고 새로운 주제를 찾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현지와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그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역의 지속성들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 내 사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베트남 교회의 상황과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상황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아주 다르거든요. 문화도 다를 뿐더러 같은 개신교지만 같은 교회지만 놓여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뭐 선교 여행,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 좀 어떠한가, 거기에 교회들이 또 현지의 문화가 어떤지 좀 첫 번째는, 첫걸음에서는 좀 보고 배우고자 하는 입장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서야 인제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그 첫 번째에서 살피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리고도 인제 많이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현지의 교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 또 베트남의 교회들보다 많은 것들을 먼저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있다 보니까 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빨리 변해 주기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지의 시계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시계보다는 쪼끔 더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나름 이 단기 선교 여행들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불리는 선입견들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현지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반가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틀처럼 잡혀 있고, 그러니까 대상의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한 것을 준비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효과를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대한 이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보면서 이제는 좀 백제를 펴 놓고 다시금 선교 여행이든 뭐라 부르든 간에 이런 여행들이나 사역을 준비할 때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현지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자체도 되게 다 다원화됐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능력도 또 재능들도 많은데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꽤 많이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 MZ 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각 세대마다의 특성들이 잘 살려지고 그것이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이 계획되고 준비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취학 아동 사역을 하는 이유도 구성원들 중에, 이번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에 유아 교육 전공자가 6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물론 이제 장년 사역도 하고 많은 것들을 도와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구성원들이 있는데 현지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사역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지 이번엔 특별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현재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고비용 저효능 뭐 효율적인 사역을 한동안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인데, 언제부턴가 보면 현지에 있는 뭐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와 주길 바라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많은 것을 주고 뭐 섬겨 주고 베풀어 주면 그들이 좋아하고 받아서 행복해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시대가 바뀌어서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나. 좀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도해 주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크게는 3 개의 지역을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해요. 어쨌든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전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 한국 교회나 가정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물론 사역자 그룹은 하나의 공동체,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안에서 오랫동안 팀워크를 맞춰온 팀들이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최근에 알게 된, 그리고 다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2-3일 정도는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관계들이 개발되고 그것이 현장, 그 사역 현장에서는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아와서 그냥 하나 잘 맞췄다, 그래서 하나의 훈장처럼 배지를 달듯이 내가 몇 번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선교자로서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르심이 원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마지막으로 현지를 놓고 보자면 저희가 단지 저희가 준비해 간 것들을 전수해 주는 데서 그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여행은 아닙니다. 현지의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좀 전도할 수 있는 교회와 또한 사역 센터가 세워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 단기 선교라든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현지의 교회를 넘어 학교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들, 기독교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라는 신앙이 배경이 된, 바탕이 된 다양한 사역적인 내용들이 채워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우리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베트남 선교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일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가 그 복음 전도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 일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함께 가는 청년들이 그런 계속적인 선교 동역자가 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지에, 사실은 현지에 있는 같은 연령의 청년들은 적어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깐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인생에 대해서 큰 소망을 품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개인 그 뭐랄까 장래 소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큰 소망이 없이 지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좋은 어떤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모함들이 잘 전달되고, 또 현지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저 친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길래 저런 마음들을 가질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 정말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현지에 자기들만 남았을 때도 계속적으로 그 터치로 인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는 이번 만남이 그런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속에서 그 친구들의 그런 내면을 타치하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저희 잘 다녀오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어 진행될 비전 트립 기대해 주십시오. 다녀와서 소식 드릴게요. 하여튼 열흘 동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좋은 소식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